보이고 의식도 좀 이렇게 처지고 그런 상태니까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데 에볼라 출혈열은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의료진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가래를 뱉어내기 시작해서 땀 포함한 뭐 타액 이런 것들 전부 다 체액은 전부 다 바이러스 함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응급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이제 뭐 취객들 오시면 취액 뽑고 여기 이제 피 막 흘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볼라 혈액이 노출된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긴장 속에서 에볼라 진단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수액 주사 놓기 전에 혈액 샘플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중장갑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긴장되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땀도 많이 나고 몸이 그냥 부들부들 기본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렇죠. 기본 마음은 두렵지만 또 이제 였고요. 근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이 상황이. 채취된 혈액 검체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의 특수검사실로 이송됐습니다. 동구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저희가 샘플링을 하면 3중 보호팩으로 해서 오송까지 가지고 내려가는. 여기서 오송 가는데 2시간, 거기서 이제 전 처치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PCR이라고 해서 단백 증폭 검사가 한 4시간, 5시간. 모두가 가슴을 조이던 시간이 지나고 8시간 만에 1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볼라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6시간 간격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거의 말라리아 약 투여하고 다 투여했지만 3일째까지 열이 났고요. 그러니까 처음 발열이 있을 때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음성이 아니고 3일 이후 검사가 음성이어야 돼서 금, 토, 일, 일요일 한 번 더 검사를 했고 그게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2차 검사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고열의 원인은 폐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4일째 그래도 조금 이제 식사도 돌아오고 열도 좀 떨어져서 저희 이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겼었죠. 일주일 때는 마무리됐지만 막연했던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병원 내에서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간단한 혈액 검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시즌이라면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고 또는 장티푸스부터 해서 그쪽에 흔한 열병들이 있습니다. 구별을 하려면 제일 기본 기초 혈액 검사가 필요한 거죠. 의사 생활을 하면서 폐렴 환자 혈액 검사 한 번도 안 하고 치료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에볼라 의심 환자를 받을 준비가 부족했다고 당시에 아찔했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감염내과 의사도 우리 병원에 한 분 계신데 입원 환자가 뭐 한 20명 넘게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그 환자들을 거의 못 봤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막았습니다. 3박 4일 하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가 많아지면 에볼라는 조금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인플루엔자하고는 심적으로도 다가오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고위험 병원체고 아시다시피 치사율이 너무 비교도 안 되게 높고 지금 뭐 절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악마의 바이러스. 과연 우리는 안전한 걸까? 우리나라 과거에 수많은 안전사고 스탠다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있고 그냥 이런 데 처박혔으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은 에볼라 같은 고위험성 감염 질환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도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에볼라 대발생 9개월. 보이지 않던 공포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고 감염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무서운 전염병.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에볼라에 관한 정보는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신종 바이러스들이 소재로 등장하는 끔찍한 공포 영화의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실정을 알기보다는 그저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실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15,000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는 5,420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서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이제 미국과 입니다. 이대로라면은 대한민국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볼라는 왜 치명적인 바이러스인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 무서운 에볼라 전염병에 맞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먼저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상황부터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구호단체 직원과 화상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Hi. Hello. Hi there. Hi, can you hear me? Yeah, sure. The sufferings of the patients over there and how deadly the disease actually is. In September, we had to turn away patients at the door. We could not admit all the patients who were sick of Ebola, and this was very serious and very worrying because sending them back home means that they can infect their families, and sending them back home meant that perhaps they would not, their chances of recovering are much less because they're not getting medical care. 라이베리아는 최근 신규 감염자가 줄면서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 battle is not over yet because for one thing, I don't think the outbreak is over. The numbers are going down, but we have to remember that in the other countries, they went back up again. 에볼라는 진정세를 보이다가도 다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에서는 지금도 감염자가 늘고 있으며 말리에서는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올해 초 유행이 감지된 이후로 감염 숫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긴급 구호 단체들은 에볼라 발생 지역에 치료센터를 세우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라이베리아 치료센터에서 돌아온 로베르 씨 역시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In terms of numbers, this outbreaks is seeing more cases than any of the cumulative outbreaks since 20 years. So we have never seen, an outbreak of that size and that scale. So this is quite incredible because if you think that it has started in March, so we are in November, so it's in 8 months' time. It has really touched each and every part of the society where we work. 이걸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니와 인접해 있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으로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학교를 폐쇄하고 검역을 시작하는 등 발병 국가들은 연이어 에볼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Bonjour bébé, elle va bien, elle a fièvre, elle ne boit pas beaucoup, alors on ne peut pas être ici avec elle, elle va être tout seul. 곳곳에서 의심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Ça va mieux? 에볼라 출혈열이 최초로 발견된 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In the Congo next to the Ebola River, which is why it is called Ebola. And it was actually first seen there, and we've had outbreaks since 1976 every few years, much smaller than the one we're seeing now. 길다란 막대 모양의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해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최초의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출이 돼서 아무래도 박제에 있던 것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사람으로 넘어왔을 것 같다. 근데 중간에 아마 유인원에 넘어오면서 그 유인원에서 약간 유전적 변이를 하면서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이 됐겠다 생각을 하고요. 정체불명의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1995년에도 160여 명의 집단 사망자를 낸 바 있고 이번 대유행 사태가 있기 전까지 약 1,600여 명이 에볼라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복기는 최장 21일까지인 데다 초기 증상이 말라리아, 장테부스, 콜레라 등 다른 전염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망률을 더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he symptoms are that the patient becomes hot, becomes sweaty, they may vomit, they may have diarrhea, they may develop a rash and get cramping. So some of those symptoms, unfortunately, are very similar to other diseases. So people may not realise that they have that situation, that disease. 병세가 악화되면 온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장기들 자체에서도 출혈, 뭐 간 같은 데서도 출혈이 일어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패턴도 오고 뭐 그런 패턴이고 이제 심각해서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발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에볼라는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릴 만큼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감염이 되면 10명 중에 적어도 3명, 많은 경우에는 8명, 9명이 사망을 하는 거니까 아주 치사율이 높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는 대부분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면은 격리 조치하고 의료진들은 반드시 철저히 보호 장구를 갖춘 후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Ebola est très contagieux. L'Ebola est contagieux par les fluides d'un patient avec l'Ebola. C'est pour ça qu'on doit éviter d'être en contact avec le fluide d'un patient. Donc le fluide, ça veut dire le vomissement, la diarrhée, le sang, la salive, le sueur. Donc pour nous protéger, on a des vêtements spéciaux. 현재까지는 다행히 공기증으로는 전염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 have been asked on several occasions of what if an Ebola patient sneezes in the room with you. Well, that won't be a problem. If you get liquid contact, then you have a direct contact of liquid. That can potentially be a problem, but it is not spread like influenza. 열악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망자의 몸을 만지는 장례 풍습까지 금지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며 더 이상의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물론 사망자 또한 늘고 있어 공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here's a dead body on the street. It's been here for 2 days, and nobody has come.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는 아프리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습니다. Today we are deeply saddened by the death of a patient in Dallas, despite maximal interventions. 라이베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한 남성이 에볼라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확진 판정 9일 만에 사망한 겁니다. 미국 국민들과 언론은 정부와 그가 입원했던 병원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He was a Liberian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went to the hospital sick, and there was Ebola in Liberia. He was not immediately screened. In Dallas, mistakes were made by the federal government, by the hospital. Patient came to a hospital in Dallas, told the hospital that he had just come from Liberia, came with a fever, and the hospital sent him home. 그러니까 해당 병원은 스스로 찾아온 에볼라 환자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그가 다시 입원을 했을 때는 이미 병세가 심각해진 상태라 그대로 사망했다는 것. 문제는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Second error was when he did come back, 2 nurses became infected. And you would never expect that in an advanced country. We thought that any hospital in America could do infection control. 에볼라로 숨진 남성을 돌봤던 간호사 2명이 차례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이 됐고 신뢰받던 대형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전염된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공포는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The president saying we're okay, we believe that's true. How can we be prepared for Ebola outbreak when there's no symptoms right away? I mean, I have 2 kids, and I'm even scared to take them to the doctor because what if someone has it? Someone has the virus. 다행히 감염됐던 2명의 간호사 모두 강도 높은 격리 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모두의 축하와 안도 속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였습니다. 그는 기니의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사였습니다. 고열과 소화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에볼라 지정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그의 감염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He had circulated quite widely in New York City just before he got a fever.
Friends of his and his fiancée at first were also put in quarantine. They were kept in their homes because they had been exposed. You know, New York is a place where travelers come in and out, where everybody lives in quite crowded conditions, where we all ride the subway together every day. 그가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들까지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됐습니다. You know, one nurse was told by her, or one healthcare worker was told by her son, maybe you shouldn't come home after you treat this patient. Worker who went to the beauty salon to have her hair done, and the beautician said, Bellevue, are you anywhere near him? And by him, she meant Craig Spencer, the Ebola patient. And then she wouldn't do her hair. 그의 회복으로 불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찾은 것도 잠시였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가 나타난 겁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사였습니다. The physician who just died in Nebraska is an unfortunate case, but it really reflects on the fact that he was diagnosed late, and he was transferred by the time he was already transferred to Nebraska, he was already critically ill. He may have been beyond the point of no return. We're hearing that he even got ZMapp in Nebraska. However, once you are so far down the road with Ebola, nothing can really stop death from occurring. 에볼라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Supportive treatment, rather. So, you know, you're trying to manage the symptoms of dehydration.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can do. So there are no vaccines, so they're working on vaccines. 그동안 감염자들에게 사용한 치료제들은 모두 임상시험까지는 마치지 못한 미완성 상태의 약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약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람에게 아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고, 약이 정상적으로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이 이익에 부합된다. 그런 WHO의 평가에 의해서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약을 복용했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그 효력 또한 여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 썼고, 그것도 단일 치료제보다는 혼합 치료 형태로 쓰면서 동시에 또 나은 사람 환자의 혈액도 같이 투여하고 하는 이런 복합 치료제 형태로 썼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이나 또 효과 측면을 완전히 우리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왜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못했던 걸까? Because these outbreaks took place in very remote places of Africa, which where nobody cared much about. It was difficult also for the disease to spread because the roads were very bad, so people could not travel fast. 소외된 아프리카 지역이 풍토병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that governmen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n't really invested in Ebola vaccines and treatments, and so that they've never invested in it with an unpredictable market and poor patients. 제약회사라는 데가 워낙에 이제 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만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만들어봐야 팔아먹을 데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을 개발 중인 연구자는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든 형태의 백신을 다 탑재해서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제일 먼저 예로서 제가 만든 것이 에볼라 백신이었습니다. 8년째 백신심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에볼라 환자가 유입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수준에서 있지만, 만일에 그런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병이 되면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약은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연구는 하고 있는지, 백신은 하고 있는지, 연구비는 어떻게 투입을 하고 있는지, 인력은 길러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꼼꼼히 따지게 되면 너무도 열악한 수준에 있다는 거죠.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에볼라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에볼라 발병국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 안타까운 생명들을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에볼라 대책반을 마련을 해서 국내에 에볼라가 유입됐을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전국 주요 도시에 에볼라 의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환자의 후송과 입원치료에 관한 전체적인 통제는 질병관리본부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더위가 식어가던 지난 9월 말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호흡이 당기는데 바람이 아파가지고 그래 어제부터 막 몸이 아파가지고 안구를 먹는 거 지금 이렇게야 술만 잡고 있고 그가 올라오는데 침만 잡고 갖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한쪽으로 힘이 좀 빠진다든지 말이 좀 어눌하다든지. 아무래도 아버지에서 일을 하시면서 늘 집에서 바빠지더라고요. 갑작스레 쓰러진 권 씨에게는 당시 마음에 걸리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5개월 갔다 왔는데 며칠 들어왔어요. 땡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하는데 당신 요즘에 에볼라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그런 걸 검사는 다 받고 했습니까? 그건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5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입국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발열은 가라앉았지만은 구토와 소화장애 등 에볼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여서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이 어려웠는데 일단 보호자가 옆에서 말하기를 2일 전에 열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소방본부 상황실은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 대응 전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핫라인으로 연락을 했죠.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하는데 조금 약간 좀 매끄럽지 못했다 할까요? 전화를 3번 건 뒤에야 핫라인과 연결이 됐습니다. 전화하셨었어? 제가 잠깐 나왔는데 혹시 아프리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못해. 왜요? 아니 지금 아파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하는가 봐. 옆에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막바로 그러면 저기 어디로 보내야 되노? 그걸 그냥 병원에 보내시면 돼요. 그 명단이 없으면. 일반 명단이요? 일반 병원이요? 네. 에볼라 발병국 방문자 명단에 권 씨의 이름이 없으니 일단 일반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겁니다. 구급자는 가까이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에볼라 의심되는 환자분은 바로 병원에서 시장병원에 보신다더라고요. 그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명단에는 없으신 분이거든요. 아프리카 가는 경우는 2차 뽑기가 저희 이제 다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2주 이내 그 가거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은 일단은 저희가 와도 대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만에 하나 에볼라 감염자일 수도 있으니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갔다가 오시다 하니까 에볼라 의심된다고 부산에는 격리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럼 창원이나 울산으로 가야 된다 하시더라고. 소방본부 상황실 담당자는 인근 도시 에볼라 대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5개월 치료하시고 5일 전에 입국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피부는 없으신데 지금 제너럴 위크리 쪽으로 나오기를 하시나요? 에볼라 의심이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우리 병원이 그런 건가? 해당 병원은 에볼라 대응 병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이게 에볼라 지정 병원이랑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아마 착각하신 것 같고 데도 우리랑 똑같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병원을 그런가 우리 감염내과 선생님이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혀 그런 거 아니랍니다. 아니고요. 그대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쪽에서 이송을 권했던 병원은 아직 격리병상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지정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시려고 하시죠?
에볼라 의심 그 지정병원이 김대병원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지정돼 있다고요? 그렇게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았는데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볼라 대응 지정병원은 국가지정 사실 여부를 소방본부 측에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 사이 권 씨가 머물렀던 나라가 가나라는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에볼라 발병국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도로 위를 이리저리 떠돌던 권 씨는 한 일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창원 쪽으로 간대요.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창원 쪽으로 간다 그래갖고 알았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도 안 돼. 격리실이 있으니까 그 응급 격리실 그쪽으로 이제 모신다 하시더라고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 온 것도 아니고 고열 증세도 보이지 않아서 일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권 씨의 입원을 받아준 겁니다. 일반 환자면 그냥 아무 병원에 이송하면 되는데 저희 판단하에 근데 에볼라 같은 건 분명히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는 그 병원에서 뭘 수용할 수 없다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이 막막해서 그다음 계속 차량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가까스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곧바로 복귀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병원에서 처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상대 병원으로 좀 이송이 좀 안 되겠냐 의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상대 병원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좀 대기하게 됐습니다. 에볼라가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 없으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뭐 확실하게 이게 뭐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에볼라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환자 그냥 단순히 결국 다시 그쪽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또 우리 병원에서도 또 뭐 전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 일단 그쪽 거점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소방본부는 다시 한번 국가지정병원 중 한 곳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되게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면 저희가 환자를 싹 빼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 환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실 하나 완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이 많거든요. 하게 되면 그쪽에 다니라고 했는데 또 보내시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오실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워진 상황실 담당자는 질병관리본부 핫라인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확인했더니 명단에 없고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에볼라는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도 에볼라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아프리카니 뭐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의사들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에볼라. 결국 권 씨는 최종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피검사고 뭐 소변을 이제 갑자기 계속 못 가리시더라고요. 이제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검진 결과 열대열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루 만에 혈압저하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권 씨는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사인은 에볼라가 아닌 열대열 말라리아로 확진 판정됐지만 가족들은 권 씨의 죽음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열대성 말라리아 약이 부산에는 없대요. 먹는 약보다는 지금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사가 빨리 듣는데 그 주사제가 없다더라고요. 제가 그때 동생한테 전화 받고 길바닥에 앉아서 울었다니까요. 펑펑 울다가 어쩌겠어요. 아버지 당장에 올라가서 약이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당장이라도 가지고 와야 돼. 신라 같던 마지막 기대는 이내 허무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 뭐 인턴인가? 그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침 문 열면 약국이 그 약국 문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을 때도 어이 없었는데 황당하고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분통하죠. 처치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가족들은 입원 전에 길에서 버린 시간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텔레비에서 보면 완전 무슨 우주복 같이 그래 입고 막 자기네들 그래 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옆에는 뭐 응급 환자들 바로 뭐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데 같이 그 옆에. 그런 데서 무슨 그건 격리실이 아니다. 가족분들한테는 무슨 다른 거 안전하게 그런 거 뭘 전혀 그런 거. 챙겨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손 자주 씻으라 그 말이야. 에볼라 만약에 그래 됐으면 벌써 우리는 뭐 같이 아버지 뭐 소변이고 뭐 땀이고 뭐 벌써 다 만졌는데 다 죽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린 먼저 권 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가 나는데 좀 여쭤보려고. 진짜 그게 기억납니다. 왔을 때 특별한 게. 뭐 어떤 상태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하루에 처리하는 환자가 뭐한 5마디 죽는 거예요. 이게 조금 처음부터 민감해가지고 했으면 기억이 날 건데 레귤라게 돌아가지고 그냥 끝난 상황이라서. 기억날 만한 일도 없었고 처음부터 말라리아로 확진했기 때문에 격리 조치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걱정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한면 관리실에서 이제 질병을 안 공부하고 거부를 하는 사람인데 막스방으로 우리가 좀 격리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라리아는 격리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소방본부로부터 이송 요청 전화를 받은 에볼라 대응 국가지정병원 두 곳은 왜 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소방 쪽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걸로. 이 에볼라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건 최근에 이제 뭐 부산에 행사가 개최가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만약에 의심 환자가 발생된 경우 지정을 저희 병원으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전화를 받을 당시에 아마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게 아마 없다 보니까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 지정됐을 뿐 에볼라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응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정병원은 지정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연결 방식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지정 병원이라는 그런 처음 듣는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원이라는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아마 그게 직통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되묻는 의미로 다시 물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지정병원 모두 단순한 의사소통의 오류였을 뿐 당시 대응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에볼라 대응 핫라인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걸까? 에볼라 의심 대상의 관리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명확하게 가나 출신으로 에볼라에 대해서 노출됐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와 기니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인접 국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입을 걱정하는 나라지 발생한 국가가 아닌데 가나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비약입니다. 비약적인 과도한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소방방역실에도 알렸고 바로 그래서 그 사례로 처리됐죠. 당연히 우리 판단이 맞기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게 타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맞게 처리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질병관리본부 측의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을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 두 지정병원 측에는 에볼라 대응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었고 두 병원에는 미진한 응대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 자격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핫라인과의 연결이 늦어졌던 것은 최초 전화 연결 후 물리적으로 전화가 끊어진 것이라 다시 착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은 소방본부 측이 통화 중이라 연결이 늦어졌던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상황실 담당자에게 병원 측에 에볼라나 아프리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저 불필요한 동요로 인해 합니다. 권 씨는
아프리카에서 감염된 말라리아로 사망을 했습니다. 에볼라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는 다양한 전염병이 상시로 유행하는 지역인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권 씨를 에볼라 환자로 의심했던 순간들이 다들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따져보려는 노력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던 권 씨가 길 위에서 무려 1시간 40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늘 재앙은 만에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 또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습니다.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곧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료진들은 우려의 뜻을 내비쳤고 정부 혹시라도 국가안전 및 방역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파견되는 의료진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내 의료진 파견은 찬성하지만 믿을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 감염을 막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의 핵심 임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후 한참 동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들이 감염내과에 소속된 4명의 간호사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의료진의 공포로 인해서 지난 10월 초 시에라리온에서 입국한 17개월 된 남자 아기가 고열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에볼라가 아닌 감기로 확인이 됐지만 이후 그곳에서 일하던 간호사 4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에볼라 감염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피로가 누적이 돼 사직을 결정한 것이지 에볼라에 대한 공포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되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원체 병상수가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결핵이나 에이즈 환자가 좀 있는 병동이어서 그 병동이요. 이제 그런 환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는 데서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에볼라 환자 오면서 이제 거기에 크로스가 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그것도 4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건 단지 경무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도 들어갔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일 많이 가는 게 간호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이런 장비니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이러면 간호사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에볼라가 정말 발생을 했어요. 글쎄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표를 제출한 건 공교롭게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직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간호사 단체의 대규모 파업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This strike is about our ability to safely take care of our patients. 간호사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항의하고 보다 강력한 에볼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The way that they have treated Ebola is a symptomatic of how they've treated everything else, which is just in time, do the bare minimum. 현지 보건의료인력 파견으로 국내 에볼라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볼라와 유사한 체액 내지 혈액으로 감염될 수 있는 다른 감염병들도 국내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실제로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19개 국가 격리 지정 병원 중에 17개가 완공이 되어서 104개 음압병상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치료와 또 관리에 최선을 지금 다할 예정입니다.
격리병실이 몇 개 있고, 뭐 전 국가지정병원이 17개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그걸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거기 서류상 환자가 왔을 때 그 격리병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부가 지정한 에볼라 대응 입원 치료병원 17곳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공립도 있는데 굳이 사립대 병원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먹히겠냐. 그리고 우리는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국공립으로 해라 안 하겠다.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의료진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말 안 하는 걸 어떻게 그 일개 국립대병원에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국감 때 충분히 지적이 됐고, 그래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때 당시 국감 때 답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병원이 국가지정병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국민들이 에볼라에 대해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치사율이 60-70%가 넘는다는데 환자들이 안 오세요. 대부분의 병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일부는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초기에 지어진 모델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준비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정병원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호장구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요게 지금 몇 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 보호복만 해서 지금 100개가 추가로 왔고, 더 요거에 대한 추가 장비는 같이 보내줘야 된다. 아직 지원본부에서 지급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보조금은 안 내려왔지만은 저희가 11월 중에 우선 구매를 할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아직은 이게 위에 부분 안 돼 있다 하시더라고요. 밑에 수트는 다 되어 있는데. 시설과 장비는 다 갖췄지만 에볼라 의심 환자의 1차 수용만 가능할 뿐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환자가 나오면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바로 문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접해보지 않은 질환인데 이런 질환 이렇게 치료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환자 발생하면 중앙의료원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교통정리를 한다. 시설 공개가 가능한 병원은 수도권에 단 2곳뿐이었습니다. 문도 다 이렇게 고무로 실링 처리가 돼 있고, 인터락이라고 해서 여기 동시에 열리지가 않아요. 여기도 안 열리고, 저기 닫히기 전에는 이쪽도 안 열리고. 전염병에 대응한 격리지정 병원의 요건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설계된 음압병상 설치가 기본입니다. 이 안에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음압이죠. 고위험 병원체가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에볼라에 적용이 되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에볼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맥의 감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볼라는 혈액, 타액 등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촉 시에는 반드시 보호복을 착용하는데 입고 벗는 과정에서 몸에 바이러스가 묻지 않도록 충분한 숙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혈관 확보나 혈액 채취, 뭐 이런 것들, 체온 재고, 혈압 잴 때도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저희는 보통 맥시멈 30분 정도를 받는데요. 30분 일하고 나오면 이제 땀으로 흠뻑 젖게 되고 탈수가 되죠.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위험 부담감이 좀 있죠. 혹시나 내가 안전하지 않게 될까 봐 긴장을 엄청 하니까 땀도 더 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상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 저밖에 없고요. 인천의료원도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에볼라를 봐야 되는 그런 격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풀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수의 그런 가능성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는 교대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WHO에서는 5팀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5팀이라고 하면 3교대로 따지면 15명의 의료진이 거기에 그 에볼라 환자한테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재 국가지정 격리치료 병상에는 모두 공통적인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그 병실에서만 환자가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실 바깥에 필요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처치실에서 처치도 해야 되고 응급상에 수술방에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도 뽑고 검사를 하면은 그 검체는 그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교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응급실서부터 진단검사실부터 처치실까지 다 이게 하나로 셋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리병실이 아니고 다시 격리병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인프라에 대한 그런 정부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단 감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취한 혈액이 병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실로 보내집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고위험성에 속해 높은 안전등급의 실험실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는 병원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독약을 넣어버려가지고 혹시 병원체가 있으면 다 죽게끔 하는 게 그게 다예요. 감염 여부는 하루면 진단 가능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분석과 치료제, 백신에 대한 개발 연구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에볼라나 이런 건 원래 4등급에서 취급하라는 거거든요. 한다거나 이런 연구들은 여기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BL4가 생기면 그때나 할 수 있는 거죠. 시설과 인력, 방역 체계의 결점들은 예상치 못한 참사를 부를 수 있다고 한 병원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이제는 정말 그런 환자가 왔을 때 그런 저기 말대로 세월처럼 완전 세월적인 시스템이 잘 굴러가나 이제 그런 것도 걱정하는 문제인데 형식.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전염병 발생 시 대응토록 정해진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절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제 부산대, 충남대 같은 이런 유수의 국립대 병원들을 다 포함해도 기관 수로 지금 5%대, 병상으로도 지금 10%가 안 되는 상황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공공병상과 공공의료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어떤 뭐 질병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중보건, 지역 예방 사업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비상시를 대비해 병상을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은 민간 병원에서는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필요한 지원은커녕 민간 병원과 같이 수익성의 잣대로만 냉정하게 평가를. 사실 그 공공의료병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 뭐 5%, 뭐 7%에 되는 병원들 자체도 사실은 국가에서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됐다 뿐이지 좀 운영 자체는 거의 일반적인 사립병원에 다름없이 막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관계에 아주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적자나고 이러면 뭐 실제로 뭐 진주의료원부터 문 닫은 것 마냥 그런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는 것 같은 거를 점수화시켜요. 빨리 퇴원시킬수록 병원에는 이익입니다, 원래. 근데 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은 퇴원시키면 갈 데가 없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원 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비교를 해서 민간 병원보다 더 뭐 입원도 오래 시키고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점수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영국의 보건 전문가 앨리슨 플록 교수는 사상 최악의 에볼라의 대유행 역시 공공보건 체계가 무너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hould be very easily managed, and why it's not easily managed is down to the fact that there's a lot of overcrowding. There's poor sanitation, so people can't clean and wash their hands, and there's very close transmission. And the other big factor is, of course, because the healthcare systems have collapsed, especially in the 3 countries which are most affected.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대가 가능했던 에볼라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We don't really need magic potions and vaccines, and all the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 that are going in now for magic vaccines should really be diverted into rebuilding the healthcare infrastructure of these countries and putting in the capacity.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have a public healthcare infrastructure that's there for everybody, and if you've got it in place, then you don't really need to worry when you get an epidemic.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국가 공공의료 체계가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지만 돈이 들지 않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비도 세울 수 있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밖에 없는 거죠. 민간이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에볼라를 비롯한 에볼라가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에볼라는 지금이라도 언제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We know that the world is getting more hospitable to emerging diseases, and we are going to see many more emerging diseases in the future with climate change, with interchange between animals and humans. There will be another Ebola, I can tell you that.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네, 시간 문제라더니 걱정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닥쳤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정말로 사스 환자가 찾아올까 겁을 낼 정도로 준비가 허술합니다. 격리 병상은 전국 15개 병원에 30개에 불과합니다. 신종 플루는 제대로 관리하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계절 독감보다는 전염 속도가 빠르지만 합병증이나 사망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손씻기와 개인의 위생에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은 약해서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과도한 불안일까? 이유 있는 공포일까? 어떤 쪽이 맞을지는 정부가 문제 안 되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결국 사고는 반드시 나게 됩니다. 결국 공포를 없애는 것은 감염된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정부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구나. 이런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의 공포는 줄어들 수 있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하면서 전염병이 창궐을 했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튼튼한 공공의료 체계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장이 상업화, 민영화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돈벌이도 좋고 경쟁을 통한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 불변의 진리를 이번